안녕하세요. 이슈파일럿입니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가마우지 낚시에서 낚시꾼들에 의해 목 부분을 묶여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낚시꾼에게 바치게 되는 가마우지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접목하여 설명한 단어인데요. 과거에는 한국이 가마우지처럼 운영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자동차 완성품 수출이 증가해도 일본의 소부장 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수록 수출품의 원자재를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대한민국의 수출 구조상 문제점으로 인해 수출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을 대부분 일본에 빼앗기는 대한민국을 가마우지에 비유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역으로 우리나라의 가마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바로 일본의 3대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 혼다의 전기차 비즈니스 구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변화, 아니 전기차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이라는 단어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회의를 통한 지시와 복종, 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변화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기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은 친환경 전기차의 전환이 오히려 전기 발전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장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혼다는 전기차 시장의 진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최근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기사에 따르면 혼다는 GM의 EV 생산 플랫폼을 공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 전기차 시장의 본격 진출을 알렸습니다. 기사에서는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경을 넘은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아우디와 포르쉐, 체코 슈코다 등 여러 브랜드를 가진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포드와 폭을 제휴하였고 또한 폭스바겐은 슈퍼카 브랜드인 부가티를 크로아티아의 신흥기업인 리마츠의 산하로 옮겨 일반 대중차의 전동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EV 분야에서는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가 판매 대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마쓰다, 스바루 등과 자본 업무 제휴를 맺고 이미 관계를 강화해온 스즈키, 다이하츠, 히노 자동차, 이스즈 자동차와는 상용차의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공동 출자 회사를 운영한다. 그중 혼다는 일본 메이커가 아닌 GM과의 제휴를 선택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혼다의 GM과의 제휴 이유는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만 보면 그럴듯한 전략이지만 앞서 말한 가마우지 경제가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GM과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에 약 120기가와트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였거나 설립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혼다가 GM의 EV 플랫폼을 공유할 경우 GM과 EV 생산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LG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다가 LG 배터리가 아닌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생산 라인의 규격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GM 측에서 허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GM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혼다의 자동차에 배터리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GM도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혼다의 전기차에는 LG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했던 근거 중 하나는 가마우지 경제로 한국이 수출하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일본의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마우지처럼 일본의 이익을 빼앗기던 한국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반대로 일본 자동차가 팔릴수록 한국 경제 이익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가마우지 경제가 실현되는 시점입니다. 기사에서도 일본의 가마우지 역할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세계 경제의 연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GM에게도 혼다와의 제휴는 중요하다. GM은 한국 LG의 배터리를 탑재하여 배터리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GM 경영진은 LG 배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관계이지 일본 자동차 업계와는 다른 이야기다라며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2025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모를 뛰어넘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도전하였을 때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전자, 가전, 조선, 디스플레이 등 지금은 일본을 압도한 모든 시장에 처음 뛰어들 때 일본은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제는 배터리로 인해 압도하는 단계를 넘어 일본 전기차의 판매가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산업,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자!
모두 아시다시피 2019년 아베 정권의 반도체 제작 소재의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가 잠시나마 있었지만 국민들의 노재팬 운동과 기업들의 소재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 수입 의존도를 규제 이전보단 낮출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 역시 2년 사이 31.4%에서 24.9%로 6.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전에도 대일 의존도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속도가 약 3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부장 산업 전체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0.9%포인트 낮아졌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3.1%포인트 감소해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실제 생산 라인을 소부장 기업의 개방해 신규 기술을 검증받게 하고 시험을 통과한 기술은 과감히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등 전향적 협력에 나섰기에 일본의 치졸한 수출 규제 위기를 벗어나 더욱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마우지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며 오늘 이슈파일럿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소통을 통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모였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